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아나운서 홍원기입니다. 2023년 개묘년을 시작하는 첫 달에 이렇게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생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마침 오늘은 인천광역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정확히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날에 인천 시민분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인천을 사랑하는 애인 여러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직접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불철주야 애쓰는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정말 가슴이 떨리네요. 생방송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자리 참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민이 묻고 시장이 직접 답하는 오늘,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 각계각층의 인천 시민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생방송 10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씨가 꽤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자리해주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런 방송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소통은 늘 하시는 일이지만 지상파 방송에서 그리고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시민 여러분 만나는 기회는 처음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설레이고 기대도 됩니다. 제가 오늘 취임한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주말은 물론이고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색적으로 OBS 생방송으로 시민들을 만나게 되니 좀 설레이기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진솔한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싶고, 저도 진솔하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시민들 저에게 많은 얘기 기탄 없이 들려주시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더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1월이 되어서 지금 신년 2주가 지났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뜻하시는 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소망을 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0일 축하 박수 한번 다시 치고 시작할까요? 네, 진짜 불철주야 밤낮 없이 뛰어오셨는데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송도 트라이볼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고, 시장님 요즘 MZ세대랑 젊은 분들이랑 소통하려면 이거 모르고는 좀 대화가 안 되거든요. 성격 지표 유형 검사 MBTI 네네. 안 해보신 건 아니죠? 해보셨나요? 마침 그 지난해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 그 시장이 MBTI가 뭔지 궁금하다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해봤죠. 해봤더니 저는 ENFJ. ENFJ요. 예. 나와서 했더니 이제 뭐 해석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ENFJ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16개 유형 찾아왔는데 E가 외향적이죠. N이 상상력이 좀 풍부하고, F가 이제 감성이 발달했고, 또 J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는 뭐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류애로 무장된 카리스마가 있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좀 맞는 것 같으십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고 예. 또 뭐 절대적이지는 않겠죠. 근데 예. 이제 제가 열정을 갖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 또 차이도 있겠지만 하여튼 좋은 해석을 달아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시장님의 MBTI가 진짜 궁금해서도 여쭤봤지만 그것보다는 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드리고 또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긴장도 풀 겸 여쭤봤고요. MBTI 안 해보신 분들은 가족분들과 함께 한 15분이면 하더라고요. 네. 해보셔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시민 패널 여러분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OBS가 홈페이지와 방송을 통해서 시민 패널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좀 만나보죠. 자, 15번 문정현 씨입니다. 살인의 네. 자, 김영배 지금 영상을 씨입니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선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선정을 했고요. OBS 패널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시민 패널 여러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굉장한 경쟁률 뚫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방송은요 OBS를 통해 생중계될 뿐만 아니라 또 OBS 유튜브 또 인천광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방송 말미에 직접 선정을 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답변도 해주시고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 질문과 또 영상 질문 또 여의치 않은 분들 위해서 온라인 질문도 준비를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인상착의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첫 질문 해주실까요? 손 들어주시죠.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랑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눈 마주친 1층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으신 여자분인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궁금한 질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대학교 3학년 고현아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장님을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배들 중에서는 취업 때문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졸업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는 모든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N4 세대다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청년 일자리 대책,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대 여대생분 질문인데요. 시장님 속 시원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 아마 대단히 심각하고도 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 학생 얘기에 공감하고 또 매우 안쓰럽습니다.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나가서 일자리를 갖고 의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걱정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시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넉넉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김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날은 그 산업 현장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이러면서 사실 일자리가 줄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지만 이거는 또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해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인천에서는 우리 청년 취업 문제, 창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형의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을 시킬 경우
월 2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체계를 통해서 지역 인재가 적정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정책을 비롯해서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의 인하대, 인천대나 뭐 경인여대 또 재능대 이런 데서는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이런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시액 우리 관련 부서에 다 지시를 해놨는데 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 구인난을 또 겪고 있기도 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직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매치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박람회를 앞으로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잘 매치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자리를 꼭 취업인 문제만 있습니까? 창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도전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창업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물론 인천에 지금 뭐 스타트업 파크라든가 제물포 스마트타운 이런 창업 공간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저는 여기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인천의 청년들이 해외 가서 마음껏 창업을 하고 현장에서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청진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청년들 해외 진출 사업 100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1억씩 지원금을 줘갖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청년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10만 명을 해외에 보내야 된다. 10만 명 청년을 보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인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취업의 기회는 시에서 잘 마련해 나가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인천이 지금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고 큰 굵직굵직한 시설들을 유치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이번에 글로벌 도시국도 만들고 미래 산업국도 만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이런 앞으로 첨단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 누구보다 이정복 씨가 박수 받고요. 네, 청년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미스매치 문제 해결, 또 산학 협력, 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창업 지원까지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로와 해결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참 좋았거든요.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저기 무대 중간에 손을 번쩍 든 교복 입은 학생 같아 보이는데요. 조끼 입은, 네, 마스크 내리고요. 자기 소개해 주시고 애띤 거 보니까 학생 맞으신 것 같네요. 예,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석항공과학고에 재학 중인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진로 체험이나 진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좀 학생들 많은 곳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지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진로 체험 기회를 좀 늘리고 싶다. 네, 지금 아까 대학생이 이제 그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청소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익힐 수 있겠지만은 시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청소년 시설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갖다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적성 검사도 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맞는 진로의 방향도 좀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부터 또 뭐라냐면 이 청소년 진로를 좀 전문적으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설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는 어떠한 직업이 적성에 맞을 것 같고 또 그 직업은 앞으로 하면은 전망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또 청소년들이 진짜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꿈을 펴나갈 수 있는 청소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대학생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제가 민선 8기도라서 청년 정책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특보도 뒀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하도록 이런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정책의 유정국 시장님 참 진심이시기 때문에 직업 체험 기회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쭉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오른쪽에 계신 그 갈색 원피스 입고 계신 분, 예, 마스크 내려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내려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실례지만 제가 임산부라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시군요. 예. 그냥 해주셔도 양해를 됩니다. 구해도 네네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계속 인천에서 자란 일명 토박이 시민인데요. 유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산을 지금 곧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는 어른들은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아기 낳는 게 애국자라고 막 다들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데, 출산을 앞둔 제 입장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설렘도 있지만 걱정이 좀 많이 큰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특히 작년에 더 물가가 많이 치솟았고 아이는 이제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좀 신혼부부 둘일 때보다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또 이런 출산이나 육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아이 낳는 게 참 힘든데 키우는 건 더 힘들죠. 일단 힘내시라고 임산부세요. 박수 좀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일어나시는데요. 이거 없어도 되죠? 네, 말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시장님. 아니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오셨는데 우선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아기 낳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게 애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죠.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작년에 사회지표 발표한 걸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81명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인천이 지금 0.7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뭐 5, 6, 7 낳는 시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정도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수가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압도적 꼴등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이것이 어떤 단발성 문제로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긴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도 또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쉬운 얘기부터 하면은 우리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장려적인 그 지원 시책으로 이제 올해 이제 나시겠네요. 올해 나시면은 2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드리고 그렇다고 늦춰나실 수는 없는 건데 내년에는 500만 원 그리고 후년부터는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첫 만남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첫 만남 이용권 이렇게 갖고 드리고요. 대신 부모에 대한 또 배려 차원에서 부모에 대한 소득 차원에서 올해의 경우 0세의 경우는 70만 원, 1세 아동의 경우는 35만 원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0세는 100만 원, 또 1세
한 살 아이를 둔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50만 원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그 외에도 뭐 출산이나 교통비 지원을 한다든가 육아 마음 센터를 한다든가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요. 특히 보육 환경 올해 우리 공립 그 어린이집을 한 60개소를 이제 신설을 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천시가 경제도 키우고 문화적 여유도 있고 또 살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이래갖고 지역이 살기 좋다. 내가 아이를 낳아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을 합니다. 오늘 아이 건강하게 잘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직접 무대 위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 믿고 둘째, 셋째까지 건강하게 낳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세 분 정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시장님께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인천시청 근처에 그렇게 맛있는 맛집이 많다는데 예. 직장인들한테는 이 맛집 탐방이 꿈이거든요. 굉장한 즐거움인데 한 군데만 좀 시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 군데를 딱 특정해서 인천에 음식점이 3만 개가 넘습니다. 일반 뭐 이제 그 음식점의 유형이 많이 있지만 그 소위 말하면 일반 음식점 외에 뭐 커피점이라든가 뭐 다 뭐 4만 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인천에 그 맛집이라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시청 앞에도 물론 그 뭐 구월동 먹자골목에는 밴댕이 거리도 있고 또 각종 그 옛날에 전통적인 음식전을 파는 데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시청 앞에도 많이 있지만은 인천의 전통적인 맛집들은 꼭 이 저 중구 쪽에 동구 쪽에 오면은 생각이 많이 나요. 노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좋은 데도 이제 있고, 예. 지금 동인천역 중심으로 해갖고 삼척구이 골목도 네. 있고 세수대야 냉면 음. 골목도 있고 또 신포동에는 유명한 지금 뭐 닭강정이나 또 만두집이나 뭐 이런 집도 또 중국집. 네.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국집이 경영됐던 지역이고 그래서 맛집들이 많은데 제가 특정 음식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그 맛깔스러운 전통적인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우리 전통적인 좀 식당들 그리고 또 이 전통시장 안에도 칼국수집, 빈대떡집 많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다가 한 군데 딱 들어가도 모두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맛집 탐방 시장님 추천 믿고 어디든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께 질문하기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신데 아까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객석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번에 기회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에 살고 있는 강영미입니다. 오늘 시장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이음카드가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저는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덕분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게 되는 기회도 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음카드 혜택이 줄어서 아쉬워요. 시장님, 예전처럼 이음카드 혜택을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시장님이 이음카드 창시자시잖아요.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겠어요. 네, 지금 홍원기 아나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먼저 민선 6기 때 이음카드, 인천어 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인천 사랑 상품권인데 이게
좀 혜택이 줄었다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은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지난해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2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2,019억을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예산이 고갈이 돼가지고 이것을 그 전 형태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과 함께 좀 이양지사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위 말하면 지역의 이 지역 상품권, 소위 말하면 이음 카드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을 때 주 목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이제 실제 운영은 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재기능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갖고 개편 방안을 찾았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선은 현재 2천억 예산으로서 30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캐시백이라고 그러죠. 다시 환원받는 걸 5%를 기본으로 하는데 3억 이하의 매출 업체에 대해서는 10%까지 하고 그다음에 군구에서도 지원하고 또 가맹점 스스로가 할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가맹점끼리 거래가 있어요. B2B라고 그래갖고 가맹점에서 뭐 택시를 이용할 때 또 2% 추가 할인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에서 19%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서 예산을 지금 2천억 넘게 올해도 반영을 해놨는데 앞으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요. 아마 작년에 연말 이렇게 쭉 실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60% 이상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이용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너무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체가 아니고 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꼼꼼한 이음카드 혜택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객석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십시오. 아이가 번쩍 손을 들었는데 아까 시장님 내려오실 때 꼭 안아줬던 아이 같은데요. 자, 이쪽으로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까요? 예, 어머니께서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이제 인천 구월동에서 살고 있는 주부 정혜림입니다. 저희 집이 시청 앞인데요. 시청을 지나가다가 그 국비 5조 교부금 1조 확보했던 현수막을 보았어요. 혹시 교부금 1조를 받아 오신다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교부금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우리 일어서셨습니다. 제일 여기 연소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이가 와서 제가 앞에 가서 좀 안녕. 그 아마 거리에 교부금 1조 확보하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을 갖고 하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 쓸 것이냐.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 흔히 얘기하는 지방세가 주류를 이루죠. 세 수입도 있지만 그 지방세가 이제 뭐 취득세나 재산세, 뭐 자동차세 이런 재원들이 이제 우리 시 살림의 재원이고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존 수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금년도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해갖고 약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그 중에서 일반 회계가 한 10조 되는데 이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은 5조가 좀 안 됩니다. 한 5조 가까이는 시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게 많습니다.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들한테 수당을 준다, 어르신들 연금을 준다, 그 다음에 복지 시책과 관련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뭐 것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도 보태고, 이제 국고 보조금, 또 도로 사업을 한다, 하천 사업을 한다, 이런 특정한 목적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걸 이번에 5조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이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가 늘어났는데 우리 인천은 13.8%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서 국가 예산을 13.8%를 받아갖고 5조 넘게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교부금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한 국고보조금은 어디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부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 재원의 일정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예산인데 이것은 용도가 없이 우리가 지방세처럼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인천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1조 넘게, 정확한 1조 49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또 공무원들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돈에 비해서 자체 수입을 빼서 부족액을 근거로 하는 아주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아실 건 없고요. 하여튼 정말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시장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 1년에 교부세가 1,000억 내지 2,000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그해 바로 4,000억으로 만들고 5,000억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당시 그 빚더미였던 인천을 무려 4년 동안 2조를 가져오고 빚을 갚고 재정 정상화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1조를 단번에 넘겨버리고 이 재원을 갖고 재정 건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비롯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재원이다. 그래서 인천시가 국비 5조 원 시대, 교부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아주 기묘한 재원을 확보하게 돼서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어디에 쓰는 거 이제 우리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 아드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께서 교부금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1조 이상 확보, 엄청난 금액인데요. 오롯이 인천광역시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소중한 돈인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OBS가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패널 분들을 모집을 했죠. 그래서 시민 패널로 선정된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현장에 직접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영상 질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25살 양현석입니다. 시장님 항상 인천 시민을 위해 노고해 주시는 모습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병원에 자주 모셔다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사실이 이제 노령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 이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현재 미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아까 제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사실은 향후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또 병원에 가고 오니까 아주 효자인데 아주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 문제도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면서 아주 정말 최근이죠. 발표된 게 우리나라의 소위 그 고령화 추세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통계가 지금 927만 명으로 노인 인구가 집계가 됐어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5,100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927명이니까 우리나라가 18%가 이제 노인 인구입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아마 20%를 돌파하면 초고령 사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령 오래 산다는 거는 한편은 인간의 욕망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결국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고령 사회에 대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려면 복지 문제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일하면서 오래 살아야 되고 일자리 문제가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45만 명이고 80세 이상은 10만 명이 넘고 100세 이상도 지금 417명입니다. 인천도.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을 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시에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에 시립 요양원도 하나 이제 건립해서 문을 열게 될 것인데 각종 보건의료 문제, 특히 치매와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적어도 민간 부분에서보다는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고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균형 발전의 것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균형 발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역시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약 5만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2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이 일자리가 단순한 일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각 전문 영역과 어르신들이 좀 분야별로 맞추어서 어르신들도 뭐 보수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좀 보람도 있고 또 그 분야가 굉장히 활동적인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각종 문화예술 안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지도로부터 해서 어린아이 안전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면서 어르신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어르신들 얘기하니까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보훈 가족들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싸워오고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번 시장 때 인천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호국 보훈 도시를 선포하고 위로금을 드렸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상향 조정도 하고 앞으로 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배려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인천 시민 여러분의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카메라 정중앙 뒤에 회색 터틀넥 입으신 신사분. 네. 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서 친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썬파크 대표이사 이윤규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또 세계 초인류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좀 짧게 시민들께 노하우 좀 알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금 여러 도시와 경쟁해서 인천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던데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왜 인천에 유치돼야 하고 또 유치됐을 경우에 우리 인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불 때문에 제가 잘 안 보여 갖고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건강 관리는요.
제가 일하는 게 건강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제가 지칠 줄 모르고 의욕도 더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문제는 아시다시피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연합체인데 세계 많은 그 연합체들이 있지만은 세계 인구의 40%고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50%가 넘는 것이 에이펙입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국내 도시 간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인천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도 치르고 뭐 프레지던트컵도 하고 세계 교육 포럼도 하고 다양한 걸 했지만 정상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2025년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 해도 경제 유발 효과가 한 2조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고용 창출도 한 2만 명 되기도 하고 이런 직접 효과 외에도 당연히 인천이 이제 세계 초일류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해서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에이펙 유치 지금 서명에도 다 이제 전개를 합니다만 모두가 다 동참하셔서 2025년 에이펙 꼭 정상회의 꼭 유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에이펙 정상회의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파란색 넥타이 매신 어르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카린에서 15년 전에 영주 귀국한 사카린 동포입니다. 현재 인천 남동구 노형동에 350명 어르신들로 형성된 경로당 회장으로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음에 항상 못이 박힌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오늘날까지 눈물로 서 보내는 대다수 350명의 어르신들이 눈물로서 보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주 귀국할 때 대한민국이 법으로서는 그때 영주는 1세들이라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전에 탄생한 분만 영주 귀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주했고 자손들은 다 영주 귀국 못하고 러시아에서 다 사카린이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산 가족이 생겨가지고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국회에서 새 사칼린 동포 지원 특별 법안이 나왔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또 다시 이상 가족이 생기는 그런 법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직계 비석 한 명과 배우자 한 명밖에 영주 귀국을 못하게 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기대하던 것이 정말 또 한 번 이상 가족을 또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실이 생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들어볼게요. 어떤 예. 도움을 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귀화를 하려고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제한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뭐 시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귀화에 대해서 가족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인천에 뭐 사할린 동포, 그 다음에 그 고려인들, 한방마을에 고려인들 많고, 또 단문화 가족도 많고, 또 북한에서 오신 이주민들도 많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애써 주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십시오. 제 오른쪽에 지금 제가 계속 귀가 따가운데요. 저를 계속 레이저처럼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북한에서 온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다문화 가족인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요. 이런 호칭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도 저처럼 북한에서 온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와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미혼모로 출산을 하다 보니 출산 전부터 출산 비용에 대한 그 어려움으로 부담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걸 보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아유, 저 북한 이탈 세터민 가족이시. 네. 예. 그 제가 어제 그저께죠. 그도 저 세터민 가족들은 떡국 봉사를 남동구에서 한 적이 했는데 우리 인천에는 세터민 가족도 많습니다. 한 3천여 분이 이제 와서 살고 계신데 그 지금 말씀하신 출산 지금 우리 시민들 누구나 탈북민 가족들에 대해서 출산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세터민 가족들에 대한 이런 지금도 그 센터가 좀 있거든요, 몇 군데.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또 우리 세터민 가족들도 좀 그 가운데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세터민 가족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축제라든가 또 자기의 고유의 전통적인 음식, 뭐 의상 이런 거를 다 갖고 선보일 수 있는 기회 등등 다양한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꾸준한 지원 관심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역시 다양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있고 또 보석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천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인천 시민 분들은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인터넷 검색 그냥 무심코 쳐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관련 단어를 가장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을까? 인천 시민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이슈 검색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교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십니다.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이것이 10대 중점 분야 과제 가운데 관심 있는 부분 1위였는데요. 무려 22.6%였습니다. 교통 관련된 질문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통 관련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앞에 계신 셔츠 입은 젊은 청년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가 사실 인천시에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시장님에게 정확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경제력이 없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가 인천으로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천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원도심이 갈라져 갖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도에 개통됐어요. 그 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지난해 말에 경인고속도로 예타 정부가 통과가 됐습니다. 즉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상부는 이제 모두가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긴 일부는 공원이나 녹지나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인 전체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하면 그냥 무조건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인 전철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인 전철이 되면 그 위에가 도로가 아니에요. 이제 일반 도로가 부분적으로 남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 문화 공간이 되고 일부는 상업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의 효용 가치가 경제성이 있게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는 이제 속도를 좀 내도록, 이제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 계획이 진행되면은 이제 인천부터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완전 지하화로 좀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시장님 답변이었습니다. 자, 교통 관련된 질문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교통 관련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정면에 붉은색 넥타이 메고 계신 신사분께 기회 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계양구에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산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이손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 4년 동안 시장직에서 내려오셨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시장을 2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민생이나 아니면 서민 경제 체크하시는 거 보고 역시 인천의 아들이구나, 인천 전문가시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시장님이 되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옆에 있는 검단의 교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인천이 거기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서울 5호선 지하철은 검단 쪽에 교통하고 교통에 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리고 또 9호선 직결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서울하고 우리 인천하고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나가야 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시민들의 제1의 어떤 현안으로 꼽은 게 교통 문제였고, 작년에 애인 토론을 하는데 역시 그때 교통 문제를 1번으로 꼽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구축돼야 될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서울 5호선 김포 노선은 당연히 인천의 계양과 서구를 통과해서 김포로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김포시장이 서울시장하고 이제 자기 목적지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와서 그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9호선에서 계양하고 서구를 거쳐서 검단을 거쳐서 김포로 가는 거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9호선 직결도 공항철도가 9호선으로 직결되는 부분은 이미 다 사업이 됐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비 최종적으로 일부 분담을 서울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은 다 시설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건 뭐 조만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간의 교통 문제를 얘기하는데
기양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짧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철도 문제인데 철도 중에서 우선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 아주 구분을 쉽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천발 KTX 제가 전에 시장할 때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2025년 개통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수인선에서 경부선을 접속시키는 겁니다. 3km 구간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천에서 대구와 광주까지가 1시간 50분, 부산까지가 2시간 40분. 너는 정말 어레이즈 인천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인천발 KTX 사업이 지금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검단 쪽 계양 쪽 얘기하는데 도시철도 1호선을 검단에서까지 연장하는 거는 아마 2024년이나 5년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7호선 청라 연장은 이것도 역시 지금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4년인가요? 네, 언뜻 이렇게 해갖고 7호선 청라 연장도 이제 곧 다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GTX 노선. GTX는 대도시 광역 철도망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빠른 지하 철도가 되는데 GTX B노선은 확정이 되었고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천서부터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도달을 하고 청량리를 거쳐서 마석까지 가는 GTX B노선이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서구, 계양 이쪽 관련되는 GTX D노선과 E노선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저도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제2경인선. 지금 경인철도가 있는데 제2경인선은 바로 광명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노년을 거쳐서 광명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제2공항철도, 제2경인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논의를 해왔고 이제 정부 절차를 밟아서 정부 절차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 사업 계획에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좀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들이죠.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여기에 이제 인천이 자체적으로 원활한 교통망을 위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순환선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이런 정도로 이제 철도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지금 뭐 제3연육교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라에서 영종까지 제4육교도 지금 영종에서 지금 인천역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KTX로 전국을 다 공항까지 연결되는 이런 교통 방안을 구축하고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교통수단 버스도 노선을 재구축, 그러니까 노선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광역버스에 대해서 지금 특히 송도, 영종, 청라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광역버스 노선 확충 문제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교통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속도감 있게 하여튼 각종 도로, 철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답변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통팔달의 인천 교통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생방송으로 100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점심 시간도 좀 지났고요. 이제 출출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흔히 당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달한 주전부리도 생각이 납니다. 시장님은 간식 즐기십니까? 달달한 거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은 뭐 간식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일에 파묻혀다가 근데 이제 차를 많이 마시게 되죠. 아무래도 뭐 접견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간식은 뭐 거의 뭐 차 안에서 가끔가다 이제 견과류
네. 먹는 적이 있고. 네, 어린 시절에 혹시 뭐 원도심이나 근처에서 사 드셨던 추억의 음식 이런 거는 없으실까요? 많죠. 옛날에 어릴 때 뭐 다 동네 지나다가 예. 뭐 국화빵 같은 것도 있고 호떡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면 이제 예. 그 떡류 그런 것도 먹고 그런데 옛날에 간식은 사실 어렸을 때는 그 뭐 그 쑥에다가 쑥개떡도 해 먹고 뭐 칡뿌리 캐다도 먹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인천에서는 그 만석동 거기 가면 이제 바지락 네. 바지락을 많이 그 캐다가 늘 바지락으로 배불리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추억의 음식들이 누구나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포동 닭강정을 아나운서 초년 시절 그렇게 거길 많이 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추억의 음식이나 재래시장에서 사 먹던 간식 생각하면서 원도심이 재래시장이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겨 있는 곳들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게 귀에 쏙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유정복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었죠. 바로 르네상스였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란 단어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지부터 어떻게 추진이 되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신사분. 저는 인천이 고향인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서라는 사람입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짜집게 하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한테 특별히 질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약 사용 중에 그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말이 제 얘기에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생활을 제가 홍콩에서 한 25년 있었던 저로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이 왜 이렇게 우리 그 시장님의 르네상스 단어를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차에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소시민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장님의 정책 공약상의 중에 하나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재물포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과 또 중앙정부 협조사항 기타 등등 시장님의 구상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고 인천 출신 최초의 인천시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옛 정서를 갖고 있고 또 과거에 인천이 지금 중구 동구를 중심해갖고 얼만큼 번화했던 도시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이곳과 같은 국제 도시들이 있는 반면에 원도심은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 제1호 공약이 재물포 르네상스인 겁니다. 지난 민선 6기 때는 제가 인천발 KTX가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쇠퇴한 중구 동구 일원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항 18부두를 올해부터 개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항정거리를 비롯한 찬란한 문화 역사 유적을 어떻게 미래형 첨단 산업과 관광과 창업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드냐. 그리고 동인천을 일대 혁신을 합니다. 동인천 옛날에 경인 전철 중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았던 역이 동인천역이었습니다. 지금 동인천의 그 옛날 자유시장 배달의 일원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방법으로 모두가 다 재창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동인천에서 그 다음에 경동, 신포동, 그 다음에 인천항해 이르기까지 자유공원 이 일대를 새로운 미래 혁신형 도시로 바꿔나가는 건데 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2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 대형
프로젝트가 비전 선포식을 하고 마스터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천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시민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앞으로 이 마스터 플랜 그리고 이 비전 선포를 보시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겠죠? 네, 네. 자, 관련된 질문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앞에 항공 점퍼 입고 계신 젊은 청년분.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동인천역 근처에서 나고 자란 대학교 4학년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25년간 살면서 동인천역 백화점이 닫혀있던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동인천역 들어갈 때 닫혀있던 백화점 때문에 돌아가야 돼서 동선도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흉물로도 보여서 저녁에 보면 이제 무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공사가 된다는 소문을 몇 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그 부지에서 영화관이나 다양한 즐길거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 사시는 거죠? 제가 동구 출신이고 거기서 20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옛날 상황을 아는데 옛날에는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번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동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게 저희 계획이고 우선은 동인천 부분은 지금 완전히 다 철거가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을 만들 겁니다. 그건 이제 지켜보시면 아실 테고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 고향 동구이기도 하지만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와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동인천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제가 그 선포를 내항에서 하지 않고 동인천 북광장에서 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동인천에서부터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출발점을 삼고 그래서 중구동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미추홀, 남동구, 서구, 부평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 전진 기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대하시고 앞으로 사업할 때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동인천역 일대가 다시 시끌벅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가운데 브이넥 스웨터 입으신 여성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수연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그 인천시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임기 중에 종료를 하겠다, 임기 내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임기 내에 종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좀 우려가 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종료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알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1600제곱미터 되는 거대한 매립지입니다. 이것이 30여 년 전에 매립지를 조성할 때 사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추진을 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쓰레기 반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30년 쓰면은 다 찰 거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최초의 면적이 여의도의 7배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성공을 했습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정책이 성공하면서 매립장의 반밖에 못 쓴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매립면허를 30년을 줬는데 이렇게 반이나 남아있으니까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 경기도 입장이고 우리 인천시는 이제 30년 썼으니까 그만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시장하기 전에 어떤 부분도 이걸 해결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 6기 때 시장 되자마자 정말 특단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 4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결론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두 번째, 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가 하는 것을 인천시로 이관한다. 그 다음에 매립지가 우리 인천시 소유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내놔라. 그래갖고 정확하게는 땅이 아직 아닙니다. 매립 정확하게는 행정적으로 매립 면허권인데 이 소유권을 하여튼 다 내놔라. 그래갖고 그걸 다 인천시로 이양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를 내는데 거기에 50%를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반입 수수료 가산금. 네 가지를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들어오는 게 네 번째 1년에 700억, 800억 들어오는 거 인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을 인천 소유권 넘기는 거는 이미 매립이 된 208만 평은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지난 4년 동안에 이 정책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추진을 안 한 겁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나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을 안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대한 오류도 있었습니다. 우린 자체 매립지를 하겠다. 아니 자체 매립지 하면 매립지가 종료가 됩니까?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우리 매립지에다 묻고 우린 자체 매립지 합니까? 이건 정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환경국장 했던 사람들이 다 양심 선언을 하고 잘못됐다고 지금 현직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저한테 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우리도 자체 매립지 하겠다고 합의가 되면은 매립지가 종료가 되지만은 거기는 우리 매립지다 매립하고 우리는 자체 매립지 합니까? 그거는 전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민선 8기 다시 돼서 이제 4자 합의가 어디 날아갔습니까? 이걸 다시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시장하고 그다음 만나고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까지 해서 4자 협의체를 다시 매립지를 해결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늦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키는 이 해결 방안을 확실하게 지금 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니까 그런 다른 오해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합의 정신에 의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임기내 다만 대체 매립지를 어디다 타는 부분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속한 쓰레기 매립 종료, 흔들림 없는 추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답변 들으니까 아주 속 시원하고 의문이 풀리네요. 자, 다음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연결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영종도에 살고 있는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종도에 살면서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인천대교를 건너서 종합병원이 있는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인천공항도 있고 또 코로나 시국이라 요즘은 중국인 입국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입국 시 감염자는 바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청한 영종도 감염 전문 병원 유치도 불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영종도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 문제에 대해 인천광역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영종의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의료시설입니다. 지금 병원이 하나 있고 이제 의원급들이 있는데 사실 거리상의 어떤 문제를 볼 때 응급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야간 이제 아동을 위한 야간 그 응급 아동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야간 약국도 하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근원적으로는 영종의 경우는 국공립 시설 그리고 뭔가 지금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병을 근원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한데 제가 작년에 국회 예산 마지막에 정부와 협의가 안 된 걸 갖고 국회 예산 증액을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 백령오도 서해 정주 지원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천 장작전 예산을 10배를 늘리고 다 했는데 이 감염병 전문 병원하고 국공병원이 작년에 관철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논리가 있었는데 저는 다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영종에는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중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당장에는 이 지금 야간 응급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질문해 주신 김정형님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은 한정적이고 질문은 좀 여러 가지 받고 싶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가운데서 흰색 터틀넥 입으신 분 손 번쩍 드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상인연합회장 이덕재입니다. 우리 시장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인천시가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가 될 것 같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정책을 펴시다 보면 상인 정책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 상인들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또 지금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물건을 팔아도 남지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닫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만 기다리다가는 저희가 진짜 다 도태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펼치시려고 하시는 상인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저 인천 그 전통시장 회장이신데 이덕재 회장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겪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여러 가지 정책은 아마 제가 민선 6기 때도 그랬지만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가장 불편을 겪는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대폭적인 지원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 200억에서 금년에 470억 정도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들은 접근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이걸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음카드 얘기하셨는데 인천사랑 상품권을 바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우리 저 전통시장도 각 지역마다 갖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 나가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참고로 금년 예산도 작년에 2.5배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지원을 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죠. 네, 앞쪽에 오른쪽에 계신 초록색 목도리 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그 동구 배다리 마을 내에 그 인천 문화양조장이라고 복합 문화 공간을 꾸려 나가고 있는 민운기라고 합니다. 시장님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네네. 네네네. 뭐 어렸을 적 극장에도 많이 가보셨겠죠? 옛날에 극장 다 중구 동구에 10개 넘었었습니다. 네네네. 네네. 아마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중구 경동에 애관극장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그 실내 극장이고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천 시민들에게 그동안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곳인데 이 극장이 지금 그 경영 위기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제 그 멸실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데 원도심 쇠퇴나 또 멀티플렉스 등장, 또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 시스템의 보급, 또 최근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관객이 급감하면서
유지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그 매각이 돼서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그 128년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애관극장을 남달리 그 사랑하는, 또 추억이 많은 그런 시민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애사모라고 하는 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이거를 만들어서 애관극장 살리기 및 그 보존 운동을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많은 그 논의를 좀 했었지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공공 매입을 통한 시민 문화. 네. 제가 애관극장 관련된 네. 질문인데요. 애관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공연장인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활용하느냐 하더라도 이건 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고요. 애관극장뿐만 아니라 우리 그 중구 일원에는 그 계양장 거리부터 해서 우리 전통문화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살려나가느냐는 건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도 관련됩니다. 애관극장 문제는 그런 전문가 의견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관 참 예쁜 이름이죠. 보는 걸 좋아한다. 꼭 살아나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이요.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구에서 올해 거주하고 있고요. 그 작년에 인천시에서 발표하신 그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구 분포 변화에 따라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져던 구역이 조금 개편되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아직까지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직 구청장님들, 또 이렇게 단체장님들도 아직도 오랫동안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또 시장님께서 이 행정개편안에 대한 또 어떤 정책을 펼치시려고 하는 또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또 잘 추진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인천의 역사를 잠깐만 되돌아보면요. 100여 년 전에 개항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중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의 인구가 2만여 명 됐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반이었습니다. 인천은 이미 그때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이제 1940년 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1968년도에 50만이 넘어선 상황에서 구제, 지금 구청, 그래갖고 중구, 동구, 남구, 북구 4개구 체제였습니다. 그때 동구 인구가 16만 5천이었습니다. 50만 인구 중에서 상상이 안 되죠. 지금 300만 중에서 동구 인구가 5만 8천입니다. 그리고 영종을 뺀 중구가 4만 5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영종을 빼고 중구, 동구 합해야 10만입니다. 이거 합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칭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은 분구시키고, 그다음에 서구가 인구가 58만인데 검단이 지금 거의 20만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이제 4년 뒤에면 서구 전체가 70만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중구 동구를 재물포구로 만들고 영종을 분구시키고 서구에서 검단을 분구시키고, 이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근데 왜 지금 제가 이걸 선언을 했느냐? 구를 새로 증설하고 분구하는 게 1년 몇 달하고 뚝 달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으로 조직과 인력과 청사와 그 산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지금부터 준비단을 두고 하는 거고요. 그럼 왜 4년 뒤냐? 지금 구청장도 뽑아놓고 시의원도 뽑아놓기 때문에 지금 4년 안에 개편은 안 되는 겁니다. 4년 뒤에 지방선거를 할 때 3년 반 뒤죠. 그때는 개편된 행정체제하에서 검단구청장도 뽑고 서구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종구청장도 뽑고. 지금부터 처절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이제 지금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천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질문을 좀 빠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붉은색 점퍼 입으신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천에서도 저기 많은 체육 종목의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를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저기 동구장 건립을 발표하셨는데 기대가 굉장히 큰데 어떤 실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동구장은 지난해 8월에 제가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하고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청라에 동구장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빠른 행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1조 3천억짜리입니다. 뭐 야구 좋아하시니까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경기면 홈경기 72경기인데 나머지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공연, 문화, 그래갖고 관광 이게 종합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 청라 동구장은 거기에 이제 역도 생기고요. 그 서구 지역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스포츠면서 문화 관광 시설이 될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네, 동구장에서 우승하는 랜더스 또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손 번쩍 드신 검정 코트 입은 분.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송도동 사는 대학생 박재하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장이라는 게 행정 관료이기도 하면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야가 갈라져서 정쟁만 하고 있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정치 경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대요. 저도 현직 정치인입니다. 참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못마땅합니다. 정치인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럴지언정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든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멍들게 합니다. 저도 정치인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국민을 무섭게 알고 더욱이 역사 앞에 무서움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우리 정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부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정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지나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공적 지위를 사적인 부분으로 착각을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는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진다면 우리 정치인들 우수합니다. 저도 국회에서도 삼선을 해본 사람입니다. 우수한 자원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정치라는 그런 장에서는 아주 좀 국민들이 정치를 이렇게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도 참 죄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정말 저는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정책 언급은 자질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참 마음 아픈 때가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때 되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치 잘하도록 우리 국민들도 좀 잘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네, 유 시장님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질문과 답변 들어봤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생중계 실시간 댓글인데 해피바이러스 유정복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김명호님은 희망찬 2024년 인천 발전의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승재님은 역시 시정 운영의 초초초 달인 유 시장님 파이팅 이런 메시지가 왔네요. 자, 이제
질문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올해 복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나 봐요.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걱정도 된다. 기존 복지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특히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인천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대책국 복지 대책 줄어들지 않도록 시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 한 분만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 네, 손을 수줍게 들고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중구에서 온 최문용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정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3년도 하시고 그리고 강력단체장 2선을 역임하시면서 특히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정치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너무나 안전한 길만 가는 그런 정치인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정치 철학에 대한 방향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스스로 어떻게 평가, 이게 사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답변이 좀 어렵네요, 시장님. 네, 성심껏 해주십시오. 네, 어렵고는 없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것이 참 어려워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 그래도 정치 여러 분야를 다 했는데 그런데 좀 안전한 길 간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안전한 길을 갔다면은 이렇게 정치를 했겠습니까? 선거직을 제가 95년부터 했습니다. 선거직이라는 그 자체가 갖는 어려움이라는 건 참 큽니다. 제가 만약에 안전한 길을 갔다면은 1995년도에 김포군수 하다가 인천 서구청장 하다가 임명직 시절에 그다음에 안정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첫 민성군수를 나갔던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저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건데 그건 안전한 길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길을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30대 나이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때 왜 던졌습니까? 사실 그 당시 김포 국민들이 저는 거기에 지연, 혈연, 학연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인데 제가 와서 김포군수를 해달라고 정말 매일 연이어 서구청장을 왔을 때 저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가서 역할이 있다면 이 한 몸 던져서 하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를 바꾼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지역,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저를 던져오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선거직을 이렇게 30년 가까이 했는데 어디 안전한 길이 있겠습니까? 9년 전에 인천시장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잘 나가는 국회의원의 장관이었습니다. 인천이 필요로 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장관, 국회의원 다 사표를 내고 인천시장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안전한 길을 택해본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했는데 참 고맙게도 그래도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지켜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일단은 그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 첫째는 제 책임을 완수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 행정 관료, 또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제 일의 임무는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정치는 무한 책임을, 저는 인천 시민 300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찌 제가 주말을 제가 혼자 지낼 수가 있겠고 어찌 휴가를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혼신을 다해서 제 책임을 완수하겠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다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제 정치 철학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공적 지위에 있으면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공직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를 시민들은 선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정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정치가 국민들로 또 불신받는가? 그분들이 무능한 분들은 아닙니다. 일 안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 이것을 개인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결정적인 오류인 겁니다. 어디 그 권력이 자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뭐 예산도 얘기하고 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시민 겁니다. 나라 재정 전부 국민 거지 어떻게 대통령 것입니까? 국회의원 것입니까? 이런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권력과 권한과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니다는 인식을 갖는 것, 이거 하나만 좀 지켜주신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가 독려를 하고 또 다잡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뭐 앞으로 제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저를 필요하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 몸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정치나 여러 환경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때에 따라서 많은 걱정 끝을 드는 거 참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의 진심이 느껴지시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정말 인천의 진심인 우리 인천 유정복 광역시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시민 많은 분들, 패널 분들, 애인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100분 어떠셨습니까? 괜찮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인천시장님 좋은 정책 만들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실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시민과의 대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저 역시 인천에서 또 회사를 다니고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 시민이 묻고 인천 시장이 답하다. 앞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추억이 되고 또 축제 같은 이런 소통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인천에서 꾸는 꿈이 인천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00분 동안 진행한 생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